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1,5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랑제일교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봄 대유행 때 내관이 대구 신천지 교회였다면 이번엔 사랑제일교회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종교단체 대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집회나 지휘에 참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된 뒤 정부가 금지한 광복절 집회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이송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예. 어제는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무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일부러 늘리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3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 전 목사의 입장문은 오늘도 나오는데요.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 발표, 변호인단의 1차 고소조치 내용 등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또 김부겸 전 의원이 전 목사와 교인들을 테러 집단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반박 입장도 함께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히려 더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방역 실패를 교회에 뒤집어 씌우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대한 비판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인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난 봄 수중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방역보단 얼어붙은 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더 둔 거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를 분석하면 특정 집단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일주일 사이 나온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1,500여 명인데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만 676명입니다. 전체 42%가 넘는 수치거든요. 이 교인들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던가 이 전 목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점, 네. 또 일부 감염된 교인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 등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교회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교인들의 행동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파주 병원 도주 사례도 있었지만 다른 사례들도 또 있다면서요. 네, 사흘 전인 지난 18일이었죠. 예. 60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연락을 끊은 채 사라졌다가 당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 여성은 도주하기 전에 보건소 직원과 통화하면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겠다고 통보한 뒤 휴대전화를 꺼놨는데요. 예. 병원 측에서 이 여성이 확진자라는 것을 파악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 보건당국에 넘겼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사실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다른 병원에 가면 음성이 나왔다는 글과 녹취입니다. 네, 저도 봤는데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격리 치료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뜬다면 보건소는 즉시 검사자에게 일단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결과 통보로부터 3시간 안에 국가지정 병상에 격리되는데요. 코로나 검사부터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6시간입니다. 예. 중간에 또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결과 확인까지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 또 국내에서 진행한 모든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질병보건 통합 시스템에 등록되는데요. 때문에 이 모든 병원은 지금 이 환자가 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방금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 확진을 받고 온 사람을 병원에서 재검할 가능성 매우 낮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며칠 전부터 떠돌았던 얘기가 이 서울만 3단계 거리두기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이른바 받은 글 형태로 SNS에 돌아다녔는데요. 예. 이 서울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예정이고 이미 시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제 서울시에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추가로 내놓긴 했지만 예. 방역당국은 아직 3단계로 갈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네. 이번 확산세 도대체 언제쯤 수그러들까요? 네, 지난 2주간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어제 기준 14.7%입니다. 예. 지난 18일에는 12.2%, 19일 13.7%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예. 굳이 해석하자면 교회반 집단 감염,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조용한 전파를 통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고 이로 인한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봄 대유행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겨우 신규 환자가 10명대를 보이면서 진정세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지난 주말 2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한 달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인데 역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